조용해지면서 전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아, 4명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더를 받고 있어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가워요.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네. 좀 출세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세련돼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그 채널이 주로 이제 보수 측 인사들이 많이 출연하긴 하시는데, 의원님이 이제 보수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하고도 오래전부터 또 인연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요. 또 최근 정치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거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시선으로도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바라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한 달 동안 우리나라 국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무죄 이후에 여론이 야권으로 좀 쏠릴 것 같았는데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초선을 앞세워서 내각 총탄핵 시도를 했는데 이게 또 역풍이 있었는지 곧바로 좀 주워 담은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떤 레거시라고 그럴까요? 예. 어떤 그 누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 우리 당이 다수가 되고 네. 민주당이 이제 소수가 되는 날이 아마 언젠가 올 거예요. 언젠가 온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민주당에서 한 정말 벗어난 행동을 예. 이 나중에 또 허용이 될 거예요. 예. 우리 당에서. 네. 그때 어떤 뭐 보복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예. 이렇게까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것은 제가 10개월 동안 국회에서 관찰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상식을 한참 벗어났고 예. 굉장히 심한 표현이지만 무정부주의자가 아닌가. 무정부주의자 아닌가? 나라가 중요한가? 예. 자기 당이 중요한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로지 그 권력을 위해서 달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본인 당에서도 인질극이고 나라도 인질극이고 심한 표현이지만 참으로 개탄스럽고 이 그냥 이렇게 보기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국가를 상대로 인지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그 민주당 초선, 뭐 의원님도 지금 초선이긴 하시지만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라는 곳에서 뭐 한덕수 등 뭐 재탄핵하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국힘에서 어제 내란 음모죄, 뭐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초선 전원, 그리고 김어준까지 72명을 국힘이 고발을 했는데, 일단 전원 탄핵 같은 얘기도 상상도 못 하셨죠? 일단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뭐 격분할 일이고 지금 많이 흥분된 상황이지만 네. 일단 사법부를 독재를 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국회를 예. 국회를 독재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네. 무너뜨리는 이제 행동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탄핵 통해서 이제는 그게 부족해서 마지막 사법부까지 이제 삼권 분리를 완전히 말살하고 예. 그러면 기본 선진국의 민주주의인가? 이걸 국민들이 투표소에서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굉장히 똑똑하고 다 좋은데 예. 조금 기억을 오랫동안 안 하는데 나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다음 투표할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예. 뭐 지방선거도 있고 또 뭐 무슨 대선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내일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런 거를 좀 마음속 깊이 좀 헤아렸으면 합니다. 좀 이런 행동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적이 인요한의 적이 민주당이 아닙니다. 예. 인요한의 상대는 외교통일위원회에 와 있는데 미국을 상대해야 됩니다. 예. 폭탄 관세 또 북한 남북한 관계 예. 전 세계가 우리 상대지. 예. 민주당이 이제 이 권력을 위해서 많은 걸 망가뜨리는 것을 이게 민주당 정신이 자기 정신이 있는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어요. 이게 국가를 위한 건가? 제발 좀 다시 좀 생각해달라. 민주당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신이 있는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국힘은 뭐 초선마다 목소리가 다 다른 것 같고 대통령 복귀하면은 뭐 단식하겠다 이런 의원도 있는데, 근데 민주당은 자기 정신이 있는 의원이 우리는 1급 체제여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굉장히 내분도 있고 예.
보기에는 건강을 잃은 것 같지만 예. 건강한 겁니다. 네.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극단적인 얘기하는 것도 허용이 돼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저 얼굴이 다른 얼굴인데 예. 우리 국민의힘에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건강하다는 또 북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근데 민주당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에이펙 때문에 에이펙. 예. 그 경주. 경주를 예, 예. 갔어요. 갔는데 조용해지면서 전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아. 4명이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더를 받고 있어요. 누구 오더? 그거는 그분 오더예요? 그런 것 같아. 예, 예. 지금 뭐 서울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더를 받으시고 계세요? 저는 오더 안 받고 삽니다. 심지어 저는 대통령 오더도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 오더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좀 보기 안 좋네요. 예. 지금 오더 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오더를 받고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죠. 국회의원 4명이.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 이단 종교에서 예. 교주를 뭐 따라가면 아 그런가 보다. 그거는 그 이단 종교다 하지만 예.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냥 그쪽 방향만 보고 그쪽만 듣고 아 그 민주당은 일관성이 있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묻고 싶어요.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한테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흔히 있는 풍경은 아니죠. 예,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오더라고 할 만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분이겠죠, 뭐. 예, 그 뭐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스탈린이 예. 1950년대 스탈린. 아버지예요. 예.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석들이 다 아버지예요. 예. 갑자기 나만의 아버지가 생겼단 아. 말이에요. 이게 놀랍게도요. 그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맞서서 왜 저항을 하고 싸워야 되냐면 히틀러도 그런 식으로 의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그 나라의 수반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이요. 그 무너뜨린 거예요. 무능력한 의회, 예. 무능력한 그 대통령 힌든버그. 예. 물론 그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더 히틀러가 유리했지만 이게 법이라는 건 상식이고 저는 초선이지만 정치도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탄핵, 특검 탄핵. 네. 특검 탄핵.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특검. 나도 인유한도 탄핵하죠. 뭐 다 탄핵 예. 당하죠. 예. 특검하고. 예. 이게 논센스 영역으로 갔어요 이제. 아, 정치가 넌센스 영역으로 아주 갔다. 이게 뭐 예. 이게 상식을 벗어나도요 한참 네. 벗어났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밖에 안 나요 저 입에서. 예. 예, 인 의원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민주당은 헌법 기관으로서 각 개별 국회의원은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일당 독재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그 오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사제이자 신의 종이자 또 민주당의 또 아버지기도 불리고 또 외모상으로는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더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오더가 개별 의원들한테도 있지만 또 방송에 나온 패널들도 똑같아요. 이게 보면 민주당의 패널들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요. 맞더라도 똑같은 말, 틀리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나같이 하는데 그런 어떤 것들도 철저하게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오더가 내린 사람이 이재명 말고 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수염 많은 사람. 그렇죠. 예. 수염 많은 사람. 김원준이죠. 어제 김원준이 방송에 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을 데려갔죠. 아, 충격적이었어. 어떻게 방송에 의원 6명이 한 번에 아니 저는 예. 정말 그 민주당에서 김어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결국은 여러 가지 루트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 뉴스 공장 자체에 있던 시청률도 높지만 또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어떤 총선 국민에서는 뭐 추미애 또 그 전현희 민주당 중진 여성 의원들 4명 5명 불러가지고 절하세요 하니까 절하고 막 그런 그렇죠, 모습 그렇죠. 봤지 않습니까? 네. 뉴스 공장에는
그 현역 의원들이 한두 명 나가는 게 없어. 대부분 보면 5명 때로는 10명씩 우르르 가야지 한번 네. 방송할까 말까요. 네. 그런데 어제는 6명 의원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막 그 김어준이 의원들 나무라면서 이런 어떤 절체절명 판국에 상상력이 부족하다. 상상력을 키우러 가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해야 되지 않냐. 왜 국무위원 전원 탄핵 이런 것을 못 하느냐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끝판왕의 어떤 그런 모습을 마치 지시하고 지령하듯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또 정말 명백하게 위헌적인 어떤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해서 문영배, 이미선 이런 어떤 임기를 연장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의 오더를 내리는 검은 손은 또 김어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명을 모셔야 되는데 6명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좀 빅사이즈로 한 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아니 그 김어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괄 탄핵을 처음 언급한 것도 이제 김어준이었고 그다음에 초선 6명한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재판관 탄핵하지 말라고 법에 쓰여 있지 않다. 그런 상상력이라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질책을 막 했습니다. 그때 의원들이 약간 뭐 예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의원님 인 의원님 보시기에 그 지금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들 제가요. 예. 원래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과거에. 이게 참 예. 놀라운 얘기예요. JP 김대중의 연합 때문에 예, DJP 때문에 아시아에서 첫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첫 통일부 장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우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타협과 이 협치와 포용과 그 놀라운 정권 교체를 이루고 또 예. IMF를 그분이 넘겨줬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뿌리가 민주당의 뿌리가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이에요. 예, 예. 난 김대중을 지금도 존경해요. 예. 근데 싸가리 저는 국민의힘에 와 있지만 예. 그럴 여유가 있고 아무도 비판을 안 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뭐 야당 쪽이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의 그 어떤 포용력이나 이 타협을 좋아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자기 취임식에도 모시고 네, 예. 자기를 사형 선고 내린 사람들 이런 게 민주당의 가장 멋인데 민주당 완전히 변했어요. 국힘에 소속돼 있지만 국힘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민주당은 그런 게 불가능하다. 예. 우리는 인요한이라는 사람 예. 이 여기 국힘에 와 있는 자체가 국힘은 굉장히 넓어졌다. 포용력이 생겼다. 그런데 민주당은 완전히 변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은 김대중 사상을 다 버렸어요. 예. 싸가리 버렸어요. 그거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욕물만 버린 게 아니라 애기까지 같이 버려버렸어요. 아, 미국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이거 서양 속담입니다. 예, 예. 다 버려버렸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걱정스러워요. 나는 오히려 민주당이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돌아올 건가. 네. 이 너무 정도를 벗어났고 이제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 옛 속담에 영국 속담일 거예요. 거룩한 곳은 가지 말아야 된다. 네. 가지 말아야 될 어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8선을 넘었다. 어떤 경계선을 넘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뭐 굉장히 언론에서는 우리가 여유 없고 국민의힘이 나는 처음서부터 가만히 민주당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유를 완전히 잃었어요. 자꾸 정신 나간 방향을 나가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습이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일 호소하고 싶은 건 나라를 생각해야죠. 예. 지금 대한민국이 불이 났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엄청나죠. 예. 어마어마해요. 예. 근데 지금 뭐 탄핵을 하겠다고요? 지금 그럴 분위기예요. 타이밍상 뭐 인생은 타이밍이고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 우리가 불난 거 수습해야 되고 4월 2일이면 내일이죠. 예. 트럼프가 이제 관세 그 영어로 reciprocal 어떤 보복
무슨 상호관세, 상호관세. 예, 예. 리시퍼컬. 용어를 내가 잘 모르는데 네. 그걸 예. 내리는데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국무총리? 음. 국무총리 저는 호소를 했어요. 예. 최고위원한테 제발 탄핵하지 마라. 근데 또 탄핵한다고요? 재탄핵한다고. 예. 미국을 상대해야 될 신뢰를 미국에서 받은 한덕수라는 분이 노무현 총리입니다. 예. 야당에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분인데 그분을 또 탄핵하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내가 정신을 잃었는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한덕수 지금 대행이 미국 통이잖아요. 미국 네, 주미 대사도 했었고 그다음 미국 조약이 굉장히 인맥이 두터운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도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는요. 예. 한덕수 그 미국이 한덕수 총리가 미국 통이 아니고 신뢰를 받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존경해요. 존경한다. 그분이 외교관으로서 일평생 보내셨는데 네. 그 캐리어를 미국에서는 그 직업적으로 그 외교를 했고 정도를 한 사람이에요. 네. 정말 저도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분 같은 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데 뭐 지금 대통령 대신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탄핵하고 또 탄핵을 해요. 예. 아이고 참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아니면 뭐 다 엎어서 다 뭐 이 정부를 다 없애버리고 삼권 분리도 없애고 무슨 새로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예, 이님께서 좋은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존 로크 몽테스키유의 이래로 그 근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시스템이 이제 상권 분립이었고 그 상권 분립을 최초로 미국 헌법에서 도입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채용을 했는데 결국은 이 상권 분립에서 특히 입법권에서도 보면은 여야 간의 또 견제와 균형, 즉 각 부처에서 견제와 균형 그렇지만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이 우리 대한민국 그 입법 국회에서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뭐 다수당이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소수당이 하면서 또 견제와 균형이 국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입법 과정이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또 여야 간에 또 합의를 통해서 뭐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전통이었는데 이런 어떤 전통이 이제 어느 순간 법에 규정이 없다. 관례는 새로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21대부터 그냥 의석수를 앞세워서 그냥 일방 독주를 하면서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이제 무너졌고 그래서 막강한 이런 어떤 국회의 권한을 이제는 집행부와 사법부에도 이제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일방 독주 국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일방 독주 시대 체제가 지금 되었다. 이런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밸런스 앤 체크라는 견제와 균형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사회주의의 권력 집중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 예. 궁극적으로 중국식의 권력 집중된 국가 체제가 점점 저는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수당이 돼서는 그런 어떤 전철을 또 밟지 않을까도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우리가 다수당이 되고 무너진 이런 어떤 상권 분립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교정해야 될 필요성이 좀 지금 제가 절실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 결국 목적은 중국식의 공산당 통치가 아닌가. 이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당 하나는 그냥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근데 이런 포퓰리즘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마음이 편한 건 결국 투표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방선거 또 대선 또 국회의원 선거 여기에서 다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지만 결국 보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5만 원 다 나눠주는 거 아이 그 돈 받으면 좋죠. 예. 그러나 그 무슨 돈입니까? 그 혈세입니다.
국제공항을 부산에 있는 공항을 지금 만든다는데 13조라는 돈은 그 공항을 만들고도 남는 돈이에요. 예. 그러면 그 돈이 또 빚입니다. 빚이 되면은 우리 자식과 우리 손자 손녀가 갚아야 되는데 과연 그냥 포퓰리즘으로 그러면 포퓰리즘이 어디 가느냐 조용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 꼴랍니다. 예.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석유가 엄청 풍부하고 엄청나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샤베즈가 이제 그냥 막 뭐랄까요 그 혜택을 그냥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다 나눠줘 가지고 지금 한 400만 명이 떠났죠. 나라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예. 망했잖아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10대 강국이고 힘이 대단한데 그런 그런 정부가 들어서서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대한민국 사랑인데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면은요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이 애국자들 뭐 항일 투쟁한 우리의 애국 뭐 순교당한 사람 6.25 때 300만이 죽었고 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는데 그게 다 한 거품이 될까 봐 저희 아버지도 인천에 들어왔고 저희 외삼촌도 장진호 전투에서 싸웠는데 예. 최종적으로 제가 정치에 들어와야 되겠다 싶은 거는 방향이 사회주의와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 예. 그렇다고 제가 소외된 뭐 강한 우파냐. 저는 북쪽을 29번 갔다 왔어요. 인도적인 지원을 우리가 350억을 했어요. 네. 이 북쪽 그 정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쪽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들은 도와야 헌법상으로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광주 항쟁에서 통역한 사람이에요. 네. 누구보다도 더 민주당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국회에 내가 다 조사해봤어요. 예. 광주에 기여한 분이 없어요. 예. 다 근데 뭐 유공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 예. 유공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분들은 또 뭐를 했는지 몰라도 유공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개를 또 안 해. 예. 유공자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광주에서 관리 잘했지만 이제 중앙에서 예. 좀 저대로 뭐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도 저 애족 훈장 받아서 유공자인데 예. 자랑스러워요. 예. 공개해요. 왜 공개를 안 하는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더 석연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데 제발 이 프로그램을 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호소드리는 거는 나는 국민이 무서워요. 하나님하고 국민. 난 대통령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민주당은 더욱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막말로 누가 뭐 위협한 사람도 있어요. 뭐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거죠. 2번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과격한 발언이지만 우리가 옳은 게 뭔지 정도가 뭔지 제가 아랫목에서 컸어요. 그 가난할 때 전라도 60년도에 말에 컸는데 지식, 지혜를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예. 도덕을 가르쳤어요. 근데 민주당이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또 도덕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 원로들부터 좀 자제 좀 시키고 무슨 방송에 6명이 나와서 탄핵한다. 이 웃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돌아와라. 그러지 마라. 최고위원 우리 집안 욕한 사람 나를 내란 음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좀 웃긴 짓거리 그만하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머스러운 일이에요. 야,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빼딱선을 꽈배기 먹고 빼딱선을 타냐? 이제 그만 좀 빼딱하게 나가라. 들어와서 협상하고 모든 특검도 여야 합의해서 가야지. 예. 무슨 우원식 국회의장도요. 그냥 오더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니까. 오더 받는 우원식 의장도 그래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봐오니까요.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의장님이에요. 예. 의장님은 중립적으로 돼야 돼요. 당적도 없잖아요, 원래. 없죠. 예. 다 버리고 하는 거죠. 명예스러운 자리예요.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요. 민주주의를 왜 버립니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라는 민주를 빼야 돼요. 민주당 아니에요. 이제 그 더불어도 아니에요. 예. 그 이름하고 정반대 방향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발 민주당에 좀 이성을 가진 분들이 좀 정도를 가는 분들이 제발 좀 돌아오세요. 호소합니다. 그 의원님 보고 내란 음모자라고 민주당에서 했다는데 그 최소한 의원님 집안의 내력을 안다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아, 네. 우리 집안도 욕했어요. 예. 집안을 그래? 누가 욕했어요? 최고 의원 중에 한 사람. 최고 의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예. 아이고 참 그 행동을 보면은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신과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이게 좀 자기 정신 제가 자꾸 오늘 자기 정신이 뭐 정신 무슨 환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너무 극단적이지만 자기 정신을 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의사로서 정신 건강 제발 민주당 회복하십시오. 인유한 의원님의 집안이 사실상 뭐 호남 어떤 선교 그리고 의료 교육의 어떻게 보면 뭐 역사신데 저희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보면 대표적인 또 선교사님이 이제 베어드 선교사, 아담사 선교사에 의해서 많은 병원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우파 그 시민들 국민들이 집회에서 시위를 할 때 태극기와 성조기를 갖고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이만큼 나라를 만든 우리의 선조 그리고 미국의 그런 어떤 고마움과 그런 걸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일어나자 이런 어떤 취지로 저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예. 며칠 전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에 30일 투자하겠다고 예. 백악관에서 그렇죠, 같이 그렇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무서운 발표가 뭐냐면은 제철소도 리진을 짓는다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금 민노총이 파업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관련된 제철은 이제 미국으로 갈 가능성도 지금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경제가 지금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결국은 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 그리고 민주당이 한 소득주 성장의 이름으로 말도 되지 않은 주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 때문에 우리 지금 대기업이 지금 이제 투자를 못하고 외국으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겁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네요. 정말 심각한 우려된 상황이고 국민들이 이것을 앞으로 이제 선거에서 진짜 심판해주고 평가를 해줘서 이런 어떤 정책을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극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포퓰리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 아들한테 그럼 돈이 100원을 준다고 하면 과연 아들 사탕을 준다고 해서 사탕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공부하라고 뭐 이런 걸 주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공부를 통해서 인적 자본을 즉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재원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키울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정말 먹고 남는 국민 1인당 25만 원에 투자를 한다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하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국가의 혼란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 말씀도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8일에 문영배 대검 그다음에 이미순 재판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까지 선고를 만약에 안 한다면 국가적으로 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홍석준 의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재에 관련된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을 바꿔서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임명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헌법 저는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예. 무슨 결정을 내려도 심지어 상식을 좀 벗어났지만 예. 이재명에 관한 재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권 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헌법재판소 자체의 결정을 또 영향을 미치겠다. 뭐 헌법재판관을 뭐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겠다. 예.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독재입니다. 무솔리니 생각나고 히틀러 생각나고 스탈린 생각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의 문제지만 제가 이제 사법부에도 조금 솜방망이로
욕을 하고 싶은 거는 선관위를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판사들 출신들이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거기서 800 몇십 명의 가족이 뭐 일자리를 얻고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판사는 내가 이 말을 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중세기 때 판사는요. 예.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 예. 10번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중세기의 판사는 가죽을 그 재판을 그 편견 있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형시켜서 그 가죽을 벗겨서 깔았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영국 재판관들이 앉게 했어요. 예. 너도 편견 갖지 마라. 법은 냉정해야 된다. 그 조금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흔들린 건 선관위에 있는 출신들이 다 판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녀한테 그 뭐 많은 그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걸 보고 걱정돼요, 솔직히. 예. 전체 사법부가. 예. 그래서 사법부도 좀 냉정하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우리 할 얘기는 좀 하고 갑시다. 아, 예, 하십시오. 예. 요번에 그 탄핵 본질의 문제는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 적법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due process라고 예. 해요. 영어로. 적법 절차를 밟지는 않았어요. 예. 이 공수처가 완전 권한 밖에 그 권한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내라지 수사권이 없는데. 전부 다. 그리고 대통령 미국 같더니 아니 무슨 재판도 안 끝났는데 무슨 대통령을 감금시켰냐. 네. 하원 의장이 저한테 그냥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 미국 하원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당신 했어요. 말이 150% 맞다. 예. 동의를 한다 나는. 예. 그 하나하나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각하돼야 돼요. 기각이 아니라 아예 그거는 법적인 거. 살인자도 예. 서양에서는 그 어떤 증거물을 잘못 입수했을 때 풀어줘 버립니다. 예. 선진국일수록 절차를 특히 절차를 중요시하죠. 예. 이민주주의의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그러면 절차는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뭐 법을 통과하고 뭐예요 그런 재판을 그런 어떤 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든 기관 아닙니까? 예. 그거 그 공수처장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예. 그분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잘못된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넘어가도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보다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바로 각하해야 됩니다. 예. 왜? 적법 절차가 그만큼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예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기각 수준 넘어서서 아예 각하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인 의원님께서 나오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변화 중에 뭐 특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로 일끌면서 많은 연방 공무원들도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삭감하는 과정에 사실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역시 이제 행위 명령에서 현재 사실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VOA를 통해서 미국에서 대북한 특히 또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좀 비판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화영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유엔 제재 혹은 또 세컨더리 보이콧 될 수 있다 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를 또 같은 이화영하고 사진을 둔다든지 또 뭐 영킴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 세력은 친중 세력이고 이 그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그런 어떤 세력이다 그렇게 뭐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다 VOA 목소리를 통해서 왔는데 지금 VOA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이제 정보가 잘 없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탄핵 전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어떤지 아까 하원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여쭈고 싶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트럼프 취임식 때 가서 날씨가 추워서 결국 건물 안에서 봤지만
많은 하원, 상원 또 정부 트럼프 그 NGO도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NGO. 거기 의장도 만나고 거기서 7명이 나갔어요. 미국 정부에. 시팩 예, 거기 그 워싱턴에 가서 저는 처음에 가서 걱정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친중 또 많은 경우에 이 친북 세력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다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말을 한마디씩 툭 뱉는데 남한에서 그 대통령 탄핵 좀 안 하면 그만하면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이런 표현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자꾸 탄핵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탄핵 논센스 그리고 여기 와 있는 그 우리 교포입니다. 예. 조세프 윤이 대사님 모르겠어요 그분이 원래 그 밑에 정치부에 있는 민 영사도 그게 원래 한국 민씨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잘 정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동시에 대한민국이 1950년도에 가난한 농업국가가 아니고 강한 10대 강국인데 너무 심하게 무슨 표현이나 어떻게 보면 내부 간섭하는 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어디 스칸디네비아에 무슨 좌익 뭐 영국의 노동당 이걸 민주당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운동권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변속을 못했어요. 예. 지금 1980년도 아직도 자기네가 독재하고 싸우는 줄 알고 지가 애국자인 줄 알아. 바뀌었어요. 나는 경찰이 저를 3년 따라다니는데 전 대한민국 경찰이 너무 고마워요. 지금 변속을 했잖아요. 미국의 법 없는 할렘에서 4년 살아가지고 와 경찰이 이렇게 치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나는 우리 경찰이 너무너무 눈물나게 고마워요. 그 변속한 겁니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인데 이제는 존경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민주주의에 있어서 북쪽을 제가 29번을 다녀왔는데 이런 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치안이 없는 곳에 대한민국 국민이 안 살아봤고요. 또 실제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자유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체험을 하면은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 예. 난 북쪽에 갔다 오면 그냥 막 눈물이 나고 저 공중 목욕탕 가서도 불도 켜 있고 물도 나오고 이런 걸 보고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예.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고마워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고 이거 잘 지켜서 조금 더 나은 나라를 우리 후세들한테 주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 북한 체험을 한 달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체험 좀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이 좀 데리고 가세요. 지금 인유한 의원님께 여러 가지 내용 좀 저희가 말씀 좀 들었는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많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관련 인포메이션들을 미국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대해서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예, 하십시오. 제 전라도 친구들하고 이제 좀 다툼이 벌어지면 중국 사람이 있고 일본 사람이 있고 러시아는 있고 미국 네. 사람이 있는데 네. 미국도 실수를 많이 했고 과거에 독재 정권도 지지했고 잘못이 많다. 그러나 너 손에 가슴을 얹고 그건 내 나라 중에 그래도 누가 덜 나쁘냐. 좀 얘기해봐라. 그런 말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심하게 진보 성향 있는 사람들도 또 그분들 보면 또 자식들이 또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왜 미국을 보내? 그러면? 심지어 국적까지 미국인 네.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거 그렇게 미국이 싫으면 왜 그런지.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우파한테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선심 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가 그 배를 고쳐주고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는 양해를 좀 얻어서 세금을 떨어뜨리고 이런 그 관세를 우리가 이런 작전으로 나가야지 좀 굉장히 지혜스러울 때인데
지금 이 혼란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이 앞길을 책임감 있게 정부가 한덕수 총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무슨 탄핵 얘기를 합니까?